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매서운 바람이 부는 2월의 어느 날 월급 통장에 평소와 다른 이름으로 150만 원이 꽂힙니다. 이름하여 13월의 월급. 이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벼르던 최신형 스마트폰을 바꿀 수도 있고 부모님께 근사한 용돈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위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겠죠.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잠시 꿈에서 깨어나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 봅시다. 많은 직장인들이 2월이 되면 분노합니다. 아니, 내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야근해서 번 돈인데 국가가 뭘 해줬다고 세금을 또 떼어가? 네, 맞습니다. 누군가는 150만 원을 받아 소고기를 사 먹을 때 누군가는 50만 원, 100만 원을 오히려 토해내며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단순히 영수증 챙기세요 같은 뻔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세금 초보에서 국세청장도 놀랄 절세 전략가로 레벨업 시켜드릴 겁니다. 특히 올해 바뀐 세법부터 남들은 몰라서 못 챙기는 합법적 세금 재테크의 끝판왕, 연금 계좌 활용법까지 싹 다 공개합니다. 이 영상은 딱 20분입니다. 이 20분이 여러분의 내년 2월 통장 잔고를, 아니 여러분의 노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바로 출발합니다. 챕터 1 지피지기 마이너스 왜 토해내는가? 시스템의 이해. 먼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요? 그냥 처음부터 세금을 정확하게 떼어가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국세청은 전지전능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올해 결혼을 할지, 아기를 낳을지, 병원비로 큰 돈을 쓸지 국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간이세액표라는 임시 기준표를 가지고 매달 여러분 월급에서 대충 어림잡아 세금을 떼어갑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러다 1년이 지나고 12월 31일이 땡 하면 여러분의 1년치 소득과 지출이 확정됩니다. 이제 진짜 계산기를 두드려 볼 시간인 거죠. 이 과정을 식당에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식당에 들어가면서 보증금으로 10만 원을 냈다고 칩시다. 밥을 다 먹고 나니 실제 밥값은 8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식당 주인은 여러분께 2만 원을 돌려줘야겠죠? 이게 바로 환급입니다. 반대로 밥값이 12만 원이 나왔다면 2만 원을 더 내고 나가야겠죠. 이게 바로 공포의 징수입니다. 즉, 연말정산의 핵심은 국가님, 저 밥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돈만 있었어요. 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챕터 2 승리의 공식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자, 이제 무기를 챙길 시간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전쟁터에는 두 가지 핵무기가 존재합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이 두 단어만 확실히 구분해도 여러분은 상위 10%입니다. 첫째, 소득공제입니다. 이건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의 덩치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많이 벌수록 세율이 팍팍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세율이 높지만 소득공제를 왕창 받아서 서류상 연봉을 3천만 원처럼 보이게 만들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깡패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둘째, 세액공제입니다. 이건 계산이 다 끝난 뒤에 최종 세금 고지서에서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겁니다. 너네 세금 100만 원이지? 내가 50만 원 까줄게. 50만 원만 내. 이런 식이죠. 소득과 상관없이 효과가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1단계에서 소득공제로 덩치를 줄여 과세표준을 낮추고 2단계에서 세액공제로 결정타를 날려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챕터 3 소득공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 모든 것. 자, 1단계 소득공제 공략 들어갑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건 사람입니다. 바로 인적공제죠. 본인, 배우자, 부모님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씩 소득에서 그냥 빼줍니다. 여기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특급 전략 나갑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누구 밑으로 넣어야 할까요? 정답은 소득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득이 높은 사람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같은 150만 원을 빼도 세금 절감 효과는 훨씬 큽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카드 소득공제. 나 카드값만 1년에 2천만 원 썼는데 왜 환급이 적어? 하시는 분들 집중하세요. 카드 공제에는 총급여의 25% 룰이라는 악독한 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봉 4천만 원이라면 그 25%인 1천만 원을 쓸 때까지는 공제액이 0원입니다. 1천만 원을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좋고 포인트 많이 주는 신용카드를 팍팍 쓰세요. 어차피 공제 안 되니까 혜택이라도 챙겨야죠. 25%를 넘기는 순간부터는 이때부터는 전략을 바꿉니다.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15%는 넣어두고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30%를 쓰셔야 합니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은 무려 40%나 공제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비 패턴에 따라 전략이 갈립니다. 둘 다 소비가 많다면 각자 카드로 25% 문턱을 넘겨서 한도 최대 300만 원을 채우는 게 베스트지만 소비가 적다면 한 사람에게 몰아주세요. 특히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25%. 문턱 기준 금액 자체가 낮아져서 공제 구간에 더 빨리 진입할 수 있습니다. 챕터 4 세액 공제, 결혼, 출산, 그리고 숨은 돈 찾기. 자, 이제 2단계 최종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 공제입니다. 올해는 특히 가족과 관련된 혜택이 역대급입니다. 첫 번째, 혼인세액 공제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국가에서 결혼 축의금으로 세금 100만 원을 깎아줍니다. 부부 각각 50만 원. 소득 요건도 없습니다. 그냥 결혼하면 줍니다. 평생 딱 한 번이니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출산과 양육입니다. 아이가 있으신가요? 자녀 세액 공제가 늘었습니다.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는 1인당 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출산 세액 공제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을 추가로 깎아줍니다. 세 번째, 놓치면 바보 되는 3대 영수증.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챙겨야 하는 것들입니다. 의료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사셨나요? 시력교정용이라면 구입 영수증 챙기세요. 라식라섹 수술비, 임플란트 비용, 심지어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도 공제됩니다. 월세 나는 집도 없는데 서러워 마세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1년 동안 낸 월세의 최대 17%를 돌려받습니다. 연 1,000만 원 한도니까 최대 170만 원 환급,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사가서 경정청구로 한꺼번에 받아도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라면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90%를 깎아줍니다.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겁니다. 격리팀에 꼭 확인하세요. 챕터 5 ULTIMAT LEVL 연금으로 미래의 나에게 송금하기. 자, 지금까지는 쓴 돈으로 공제받는 방어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모으면서 세금까지 돌려받는 공격전 연금 계좌 파트입니다. 여러분 20년 벌어 40년 산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의 주된 소득 기간은 짧은데 기대 수명은 90세, 100세를 바라봅니다. 국가가 왜 연금 계좌에 미친 혜택을 줄까요? 제발 내 노후는 네가 좀 챙겨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딱 3가지 계좌만 기억하십시오. 연금저축, IRP, 그리고 ISA. 첫째,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두 계좌를 합쳐서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 기준으로 16.5%를 돌려줍니다. 900만 원 꽉 채워 넣으면 내년 2월에 148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요즘 은행 적금 이자 34%죠. 이건 넣자마자 확정 수익률 16.5%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식으로 16% 수익 내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이건 안 하면 진짜 돈 버리는 겁니다. 둘째,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이건 3년 이상만 유지하면 되는 중단기 만능 통장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은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 영원 비과세입니다. 심지어 주식하다가 손해를 보면 이익이랑 퉁쳐서 손익통산 세금을 줄여줍니다. 일단 만들어두세요. 3년 의무 기간은 계좌 개설일부터 카운트 되니까 당장 돈 없어도 빈 계좌라도 터놓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챕터 6 스마트한 도구 활용 앤드 경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언제 다 계산하고 앉아 있습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스마트한 전략가는 도구를 씁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앱에 들어가시면 13월에 월급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납입했고 앞으로 얼마를 더 넣으면 세금을 얼마나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직관적인 그래프로 딱 보여줍니다. 내 연봉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 1초 만에 나옵니다. 아, 내가 200만 원만 더 넣으면 공제한도 꽉 채우네 하면서 바로바로 채워 넣을 수 있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연금 계좌 혜택이 큰 만큼 함정도 있습니다. 만약 55세 이전에 급하다고 깬다.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 16.5%를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기타 소득세 16.5%를 징수당하거든요. 앱에서 지금 해지하면 세금 얼마 토해냅니다 라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보여주니까 성급하게 깨지 마시고 노후를 위해 꾹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딱 3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캡처하세요. 소비 점검 내 연봉 25% 넘었는지 확인하고 넘었다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만 쓴다. 영수증 줍줍 안경, 렌즈, 월세, 교복비, 기부금 등 국세청이 모르는 영수증을 싹 다 긁어 모은다. 연금 풀방 여유가 된다면 연금 저축과 IRP 한도를 꽉 채워서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받고 ISA로 비과세 혜택까지 챙긴다. 여러분, 세금은 모르면 뜯기는 벌금이지만 알면 챙기는 권리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여러분은 이미 150만 원 버신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갑을 빵빵하게 채워줄 돈 되는 정보만 딱딱 집어서 떠먹여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받은 환급금으로 사모아야 할 배당주 TOP3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